반갑습니다. 크라우드원의 김영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크라우드원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원은 2016년 7월 달에 준비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2019년 8월 1일서부터 유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라우드원은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란 말들은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을 건데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성장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반 때부터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왔는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폐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삶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이 궁핍해지는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게 새로운 이슈로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 분명한 거는 지금 돈의 흐름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으로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서 활동을 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플랫폼들도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님이 발표를 한 게 있죠. 부의 흐름이라는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보면 0.001%가 전 지구의 돈을 다 가져가는 날이 온다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온다고 그랬냐면 2090년대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70년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아직도 계속 성장해 나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고, 70년 후에 가서도 더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짜여진 플랫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장수할 수 있는 기업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장수는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 0.0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좀 증가해서 100억 명이라 했을 때 0.001%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구냐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돈을 다 가져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9.997%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연금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로 변환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해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시대를 폐강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본질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0.1%가 전 세계를 다 먹으려고 하는 게 글로벌이다 하는 말이 됐는데, 이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그게 현실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 회사다 하는 건 굉장히 다행이죠. 왜?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군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여태까지 플랫폼과 크라우드원의 플랫폼은 어떤 거예요? 다른 플랫폼들은 우리에게 어떤 생산성인 거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크라우드원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이 왜 우리가 그 플랫폼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익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공짜로 가입했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가입한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플랫폼이 발전하게 하는데 공헌을 하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비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크라우드원은 이제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료 회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돈을 내고 가입한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크라우드 원에 모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크라우드 원에 모여라고 하는 거고, 이 크라우드 원에 모으는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 저희는 크라우드 원에서 회원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원의 본사는 두바이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이용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돈벌이를 해줘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크라우드 원이라는 플랫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냐면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냐면 이 크라우드 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유지, 관리, 보수해주는 회사다 하는 거고, 우리 회사의 CEO다, 창업자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ICT의 CEO다, ICT의 창업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CT는 어디에 있나? 이건 스페인에 본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CT가 이 플랫폼을 유지 관리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크라우드원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놨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기업들은 모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기업들은 모이세요 해서 하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기업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모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교육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 관련 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갬블링 관련 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스포츠 관련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또 관련 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지리아 한 국가에서만 하고 있지만 이 화장품 관련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보안 관련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우리 소개할 수 있는 링크비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크라우드 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협력업체들이 크라우드 원의 회원들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이 나왔다 했을 때 그 수익을 50대 50% 이상으로 크라우드 원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의 50% 이상을 크라우드 원에 주면 크라우드 원은 이걸 회원들에게 다시 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 배당 수익이라고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우리가 크라우드 원에 회원 가입하세요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죠. 이 수익을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의 회원들을 가입을 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을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회원들 가입되어 있는 거를 기업들이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기업들은 우리에게 다시 배당을 주는, 그래서 배당 수익으로 나눠진다 하는 게 크라우드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활동을 해서 이 크라우드원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판매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로부터 얻어지는 이 배당 수익이 있는데, 이 판매 수익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크라우드 보너스, 그 다음에 매칭 보너스, 그 다음에 킥스타트 보너스,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당일날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75%를 배당해준다는 거고, 애들에게 나눠준다는 거고, 배당 수익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이 세일 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유저 풀 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직급수당, 리시덜 보너스라고 해서 직급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1 리워드에 대한 보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배당금이 오면 배당금에서 이 세일 보너스로는 9.75%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100%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유저 풀은 16.25%, 그 다음에 직급수당은 15.6%, 그 다음에 C1 리워드도 15.6%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일 보너스라는 거는 우리가 C1 리워드에 가입을 해서 내가 교육 프로그램을 구독을 하겠다. 1년 단위로 나눠지는 건데요. 내가 여행을 가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구독권을 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이런 구독권을 매년 구독할 때마다 나에게 배당이 들어온다 하는 거고, 이 액티브 유저 프로는 이걸 구독권을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냐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을 구독권을 사서 내가 매일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달 단위로 해서 그거를 이제 패키지에 해당되는 만큼 나에게 그 배당이 들어온다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직접 추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여기 전체 배당 금액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25%가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간다거나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 할수록 뭐가 많이 와요? 나에게 배당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추천을 지금 저희는 25명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급수당 15.6%는 저희는 직급이 2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1단계로.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 돈을 번 거는 이 크라우드 보너스에서 벌어지는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직급이 올라가는 거고, 그 직급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당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1 리워드는 회사가 2019년 8월 1일서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이 공식적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주식이다 아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회사가 금년 하반기에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서 9월부터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게 마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이제 주식으로서의 그 변환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유지 보수 비용으로 7.8%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임직원들의 모든 그 급여 체계가 이 배당금에서 나와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판매해서 회원들 가입을 시킴으로써 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이런저런 쓸 그런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제 앞전에 지분권을 판매할 때도 우리가 크라우드원의 주주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회사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나눠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라우드원이라고 한 게 하나에 가입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 관련, 여행 관련, 견불림 관련 이런 모든 회사에 다 주주가 돼버리는 현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들어오려고 한다는 여기 플라넷 IX라고 하는 이 가상부동산 메타버스를 하고 있다는 여기 회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주가 돼버린다는 거고, 여기에 또 거대하게 들어온다고 하는 게 멀티월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멀티월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뭐가 돼버려요? 주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가상부동산에서 얼마나 거래를 할 거냐, 이제 월렛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를 하면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라우드원에 하나의 거대한 은행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은행에서 내가 뭐 입출금하는 돈 얼마 되겠어요? 근데 여기 크라우드원에 들어가는 모든 회원들이 여기 와서 전부 다 입출금하게 되면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 모든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가 우리에게 배당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돈 되는 사업들은 다 크라우드원이 선점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크라우드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회사들도 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1대 100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크라우드원의 하나의 회사에 들어왔는데 100개 회사가 들어와 있으면 그 100개 회사가 나에게 다 뭐를 준다는 거예요? 배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또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크라우드원에 한 명의 회원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몇 개 회사의 회원들이 한 명씩 늘어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8개 회사의 회원들이 한 명씩 늘어가 나가는 그런 효과를 또 보는 거다 하는 거. 이런 마케팅을 다른 데서 어떻게 그 벤치마케팅 하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지금 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아날로그 시대와 이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들은 지가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해서
디지털이란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가지 못하고 아날로그 시대와 혼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다 디지털로 넘어간 것 같은데 가장 궁극적인 하나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시대로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인이라는 거예요. 코인. 이 코인으로 간다 하는 건데 디지털에 있는 코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 가상화폐라고 쓴 거죠. 가상화폐.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개념으로 하려고 보니까 가상화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가짜라는 그런 이미지와 같이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다 뭐다 하는 것들을 십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합법적으로 한 게 언제였어요? 2020년 3월 달에 이 가상화폐가 합법적인 거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하겠다, 어쩌겠다 하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그걸 시행을 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이제 그 디지털 시대로 가려고 하는 그 준비는 다 끝나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가다가 언론들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돈이란 걸 하루아침에 없어져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코인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 전 세계에 쓰여지는 돈이 하나로 통일돼 버릴 수가 있다. 지금 막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을 접했던 분들,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이야기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완전 천지개벽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천지개벽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구 역사를 말할 때 뭐 구석기, 신석기 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는데 그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날로그로 대표될 수 있는 거고, 아날로그에 대표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이 많고 저기 했고 했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사기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암호화폐 자체가 사기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만들어 놓는 그 코인 자체가 사기일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류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들을 지금 매일 방송에 나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지금 하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내버스는 안 타도 메타버스는 타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버스의 의미는 틀립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제는 깨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분야로 보시면 돼요. 이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금융에 있어서 이제 그 거래 있잖아요. 그 목적에 있었던 거고, 메타버스라는 거는 뭐예요? 거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이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시작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 가상 부동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상 부동산을 말을 썼다가 재빠르게 뭐로 옮겨가 버렸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 부동산의 세계가 완결체가 메타버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구성이 이루어지면 내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세상,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라우드 원에서는 이걸 단계를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크라우드 원에서는 뭐예요? 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먼저 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을 1차적으로 지금 파는 걸 지금 끝마쳤죠. 그래서 이제 2차 시기가 열릴 건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회사에서 특별한 뭐 발표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우리에게 또 땅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 이 자원을 또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을. 그래서 자원을 판매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전소를
사고 판다 한다든지 뭐 경부 고속도로를 사고 판다 한다든지 SRT, KTX 노선들을 사고 판다 한다든지 이런 시장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팔면서도 이제 저희들에게 일부분 판매를 덧붙여서 준 게 NFT라고 하는 토큰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디지털화돼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그 표시예요. 그거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건데, 내가 80개를 이번에 2만 개를 사면 80개를 줬어요. 그럼 그 80개에 대해서 경복궁에 80개면 몇 평이에요? 2,400평이잖아요. 2,400평만큼을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권리를 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원을 이렇게 또 이제 땅에 대해서 있는 거고 자원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권한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광주에는 큰 다리들이 없지만 뭐 서울의 인천대교를 내 거로 해놨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바타들이 움직이 떠든다는 거예요. 돈 받고 건네주면 되겠다. 그렇죠. 내가 금남로를 사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남로를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바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다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을지 맞을지는 아직 확실한 그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디지털 속으로 들어간다. 단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기 속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누가 움직여요? 아바타가 움직인다. 내가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모든 그 경비가 공짜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아날로그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발해 놓은 거는 국민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땅이 없어요. 내가 사면 다 내 땅이에요. 내 땅을 지나가려면 돈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게 조금은 벗어나서 공공의 구역도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땅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광주의 사직공원을 내 거로 사버렸다. 그럼 사직공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다 돈 내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좀 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든 그런 거를 개인화했을 때 이용하려고 하면 전부 다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날로그는 국가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1등, 일본에서 1등, 중국에서 1등이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번에 땅을 구입하신 분들도 대한민국 땅에만 선정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어디를 내가 선정할까를 고민을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뭐 미국 하와이를 산다, 2번은 뭐 미국의 LA에 어디를 산다, 안 그러면 헐리우드 땅을 내가 사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그거 선택지를 해 놓고 나중에 사이트가 열려서 위치 선정하세요 하면 내가 선택된 데들이 살 수 있나 없나를 보면서 선택을 하셔야 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또 뭐라는 거야?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플라넷 IS가 가상 부동산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상 부동산이 1등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놓은 부동산이 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사놨는데 그게 안 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품, 그지. 팟빵이에요. 코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글이라는 데서 어스2가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좀 4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금년 4월 달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유저수가 400만 명이 지금 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 수 싸움이잖아요. 거래의 싸움이에요. 부동산도 거래가 안 되면 합방이에요. 내가 지금 10,000원에 사는 게 1,000만 원이 된들 그 1,000만 원 내가 팔려야 내 수익이 올라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역할이 뭐냐, 그거예요. 여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팔고 매매가 막 이루어져서 현금들이 벌고 나가고 벌고 이런 이야기가 돌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하고 있던 모든
이 부동산 관련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이 다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버린다는 거예요? 플라넷 IS로 몰려버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게임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스타크래프트가 한 회사에 한 개밖에 존재를 안 했잖아요. 그죠? 디지털 세계에서 2등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사고팔고 하는 거는 플라넷 IS가 유아 독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현부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왜 사람들을 열심히 모집을 하고 저기를 하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내가 직급을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은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여기 플라넷 IX가 하나 무너진다 하더라도 크라우드 원에 봤을 때는 한 회사가 없어지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그 회사의 전체가 되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사활을 걸고 일하는 분야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전 세계 1등할 코인들이 아니면 아예 손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디지털 세계로 가면서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어쩌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저 중국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본 땅은 사지 말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땅은 찾아보지도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본 빼고도 사고 팔고 할 때 많잖아요. 일본 땅 사갖고 일본인데 비싸게 요즘. 그 일본에 들적이 해봤자 그 별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땅은 사지 말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월렛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여기 돈을 쓰에 있어서는 돈을 관리했던 게 우리는 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돈을 관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뱅크였죠. 근데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이 코인을 관리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월렛이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은행이다. 즉 크라우드 원에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국민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은행이 들어와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원을 지금도 믿냐 못 믿냐 하고 있는데 은행이 한 협력업체로 들어오는데 이 크라우드 원을 믿냐 못 믿냐 하는 거기에 얽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규모 싸움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고, 가장 공신력 있잖아요. 이 금융이 들어와 버린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월렛과 플라넷 IX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 회원들 간에는 이 월렛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돈이든 어느 나라 은행이든 다 송금과 입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지불 수단으로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같이 사용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와 구글페이가 같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크라우드 원이 살아있는 한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와 구글이라는 회사의 금융 시스템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월렛이라고 하는 데에 손을 잡고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펀지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휘둘려서 일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의해서 이 은행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코인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거래소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좋은 거 쓰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그 핸드폰에서 내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는 그 디지털로 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개인주의화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해서 일찌감치 교육을 시켰죠. 왜 애들 학교 가서 공부만 하라겠지 친구들하고 놀아라고 안 했잖아요.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어디로 보냈어요? 학원 보냈어요. 친구들하고 놀아라는 거를 아예 거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쩌고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들 막 이게 얼려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학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 떠든 사람이 하고 칠판에 적어놓고 다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남들하고 어울려서 막 그 겹치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다 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은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은행에 뭐가 들어와요? 이 주식 거래소가 들어와요. 주식 거래가. 주식 거래소? 증권 거래소? 예? 증권 거래소? 네, 증권 거래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이 애플이나 구글이나 하는 회사 주식을 핸드폰에서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주식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티타늄 프로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이 증권거래소라는 게 깔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월렛으로 해서 그 입출금 관계, 코인 입출금 관계 정도까지만 하는 거고 주식 거래는 티타늄 프로라는 그 몸값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오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애플이라는 주식이 한 130만 원 해요. 근데 나는 3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30만 원어치만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1등만 살아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살아남을 회사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점해서 조금이라도 사는다면 요 가상 부동산 못지않게 이 회사들의 주식의 가치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라우드 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우드 온도 처음 시작할 때 시온 리오드의 가격이 0.5유로였어요. 그랬다가 2020년 5월 달에 2.0 유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장을 한다고 봤을 때 몇 배가 되겠냐? 가장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 C1 리워드의 C1 크라우드1의 가치만 가지고 했을 때 2유로였어요. 근데 금년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는 뭐 어쩐다는 거예요? 이런 협력 회사들의 가치까지 다 반영이 돼서 주식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유로를 했던 그 C1 리워드의 가격이 주식에 상장되고 나서 금년 연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그 유익한 시간들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라우드1에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월렛이 들어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카카오톡도 온전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카카오톡에 가서 카카오톡이 우리에게 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런 회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이익이 나게 되면 우리가 또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서 저기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드1의 협력업체로 들어온 회사들은 살아날 기회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라우드1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안 돼서 우리 그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회사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3년 정도를 따라잡고자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 3년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페이스북보다 약하잖아요. 우리가 페이스북 이야기하면 한국 국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이런 걸 바꿨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가 됐을 때 이 크라우드1이라고 하는 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세계 10대 회사에 들어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10대 회사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플 주식이 지금 130만 원이 가는데 저희 주식이 130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뭐예요? 이 하나의 회사가 10대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교육 관련 회사도 이쪽 분야에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크라우드원이 플랫폼에 1위가 됐다 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모든 분야의 회사들이 다 1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 시대 때 전 세계를 제일 크게 만들었던 나라가 몽골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 크라우드원이 장악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배당받을 금액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주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든 끊임없이 회원 모집을 하는데 열심히 하셔서 내가 직급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플라넷 IX에서 돈 벌었다. 30만원 투자해서 3억을 벌 수도 있고 3천만원을 벌 수도 있고 6억을 벌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30만원어치 산 거를 우리나라 땅에다만 다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어스2의 값어치로 따지면 6억이 되는 거예요. 30만원 투자하신 게 우리가 이제 어스2보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있지만 지금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앞장서서 나가서 흘러가면 내가 3억을 벌었다 6억을 벌었다 하는 거는 그냥 이용하라는 거죠. 나 이렇게 돈 벌었다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회원들을 많이 가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도 같이 나랑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고 이렇게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돈을 벌면서 또 이 기업들도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버는 돈을 또 우리에게 뭐를 줘요? 이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개개인과 기업이 같이 살아가는 이 공유 경제를 실현을 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줬다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실현을 함으로써 조금 전에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구조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 크라우드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만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이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던 분들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면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이야기하다고 그냥 떠나 있어야 돼. 왜? 지금 너쪽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있어요. 많아요. 또 이분들하고 막혀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 멘탈만 붕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빨리 거절하고 일어서야 그 사람도 조금 생각해볼 겨를이 있는 거지. 여기다가 계속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 생각만 더 고집으로 만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거절을 하고 다른 사람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 지금 디지털로 변환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부의 흐름은 5천년 만에 처음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에 있는 자산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날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점하는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자신에 대한 기득권이 5천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5천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디지털 자산으로의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른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플라넷 IX가 이 가상 부동산 시장을 잡아버렸다. 스타크래프트처럼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가지고는 60만 평을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회사가 다음에 또 얼마 가격의 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이익보다는 훨씬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뭐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회원 수를 늘림으로써 내가 직급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30만원 투자했지만 나중에는 여기다가 3천만원, 3억, 30억을 투자할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겠죠? 300억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 속성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만 있어요? 매매 차익만 있어요. 매매 차익이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 나잖아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받는다고? 배당. 배당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왜 내가 저 사람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지금 부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서사시 대장정 앞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절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는 거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줌으로 해서 내가 또 새로운 그런 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들어오고 이 은행이 들어오므로 해서 거대 자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열렸는데 다른 모든 사이트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거래해서 차익만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거로 끝나잖아요. 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10,000원에 산 거 6천만 원에 팔았다. 그 차익만 내가 이익 보는 거지 거기에서 내 수수료에 대해서 나에게 주는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당이라는 거로 주어지는 거고 또 뭐예요? 내가 직급은 못 똑같다고 치더라도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추천한 사람들이 거기 사게 되면 이 배당금의 25%가 또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플랫폼들도 지금 따라할 수 없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서 자질구레하게 쉽게 돈 벌고 또 특히나 남 추천 못해 하면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 보험 들어놔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서 크라우드에 가입을 해서 조금은 그 문신의 폭을 확보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늦은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 드려줘서 감사하고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의식하지 말고 그냥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야. 지금 왠지 몇 번 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해야 돼요. 경험담 이야기 해주세요. 그냥 경험담. 예, 그동안 제가 19년 네트워크 온라인 코인을 경험하였거든요. 그동안 희망 고문에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상당히 힘든 시기에 소문을 듣고 여기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1월 10일 날 이걸 찾아왔어요. 이걸 찾아와서 제가 직접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왕관을 벗고 왔습니다. 왕관을 벗고 와서 저도 다시 한번 왕관을 씌워주랍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씌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목숨 걸어도 되겠냐 했더니 목숨 걸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1월 11일 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줄랍니다. 저는 이제 절박한 상태에서 조금 뭐예요? 절박한 상태에서 가지고 저는 이제 마음을 먹고 100%가 우리 크라우드 원이 이걸 100% 생각했습니다. 100% 생각하고 저는 뭘 생각하면 믿고 확신한 것이 이제 저는 하거든요. 믿고 크라우드는 확신했습니다. 확신한 것이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크라우드 믿고 확신한 것이 방향을 잡고 뭔 일 시작하면 저는 이제 명단을 줬거든요. 저는 명단을 150명을 명단이 있나요? 명단을 적었습니다. 적고 저는 43명을 저는 가입을 시켰습니다. 43명을 가입시키고 전에는 10명 알리면 한두 명 가입하거든요. 일하거든요. 근데 우리 크라우드원은
10명 말하면 8명이 하더라고요. 8명이. 그래서 가족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나머지 다 버리고 3주 하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 나온 건 아니고 2, 3일 정도 해서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그러면서 거의 매일 잠을 한 2시 이전에 그 잘 안 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 2월 10일 설 바로 앞날입니다. 설 앞날 제가 메이저 완이 갔습니다. 메이저 완이 가려면 이걸 돈을 따지면 6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600만 원 이상을. 그리고 3월 3일 날 메이저 2가 갔습니다. 메이저 2 하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메이저 3 여가 2,600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저는 3,200만 원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잖아요. 3개월째잖아요. 4월 15일 날 보니까 한 6,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원래 디렉터를 제가 4월 중순경에 가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이거 디렉터의 왕이거든요. 이 정도로 되면 6,500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 몇 월인가요? 6월 19일. 19일입니다. 6월 19일인가요? 6월 19일이죠. 6월 19일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7,7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받은 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15만 원 투자했습니다. 15만 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 120만 원 투자했으니까 제가 얼마 투자했는가요? 135만 원 투자했죠. 135만 원 투자해가지고 7,800원만 버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한가요? 괜찮죠?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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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득은 헤드폰 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돈이 저에게는 노동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돈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많은 사람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오늘이 제일 가난한 날이에요. 오늘 제일 가난하다는 거야. 이것은 그리고 제가 106일 만에 제가 메이저란 직급을 제가 한 10명을 배출했어요. 현재 10명을 배출했어요. 제가 메이저 3인데 메이저 3가 2명, 메이저 2가 2명, 나머지가 메이저 1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금 106일 만에 뭐냐면 10가정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럼 지금 현재 저는 나가보면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희망을 만들어주고 돈을 못하는 사람들도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보면 통장 보면 별로 없어. 근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 있어. 제가 몸에서 자신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옛날 전에 네트워크 할 때는 돈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없으니까 연습해도 강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연습 안 해도 자동스럽게 나오더라고. 이게 이것이 돈의 힘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65이거든요. 65인데 뭐냐면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생긴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24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이 클라우드 원은 뭐냐면 모든 걸 준비해놨다는 것이야. 모든 것을 미래를 모두 준비했다.
단 얼마냐? 17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정도만 가지면 미래에 올 세상을 모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곳은 돈을 뺏어가는데 여기는 돈을 주려고 대기하고 다니는 거죠.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